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이어지는 주말 리그 일정의 영상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준비했으며 2회 수익을 위한 주력 배팅 조합 및 여타 경기들의 결장자 및 분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1회차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는 유로피언컵 우승 당시 결승 상대였던 미넨을 사상 첫 챔스 출전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며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선방쇼와 함께 그나브리의 아쉬운 플레이가 겹치며 빌라는 노이어의 실책성 전진을 살려 듀란의 득점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세를 살려 이번 홈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부상에서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나나와 램지의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 이에 따른 선수 기용의 변화는 생기게 되는데 듀란이 매섭습니다. 이번 시즌 와킨스뿐만 아니라 공격에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서브 옵션이 있는 것은 반가울 따름입니다. 맥긴도 없다 보니 파이팅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로저스의 가세까지 겹치며 공격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수비에서 센터백이 약하다는 평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숙제인데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마르티네즈가 생세시켜주고 있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번 경기도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난 시즌 메뉴에게 더블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호일룬의 침투를 막지 못함과 함께 가르나초에게 뚫렸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스널을 제외하고는 빌라는 이번 시즌 상위권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이며 상대를 눌러놨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메뉴는 이러한 빌라의 강세를 끊어내고자 하는 원정길입니다. 포르투갈로 떠났던 포르투와의 유로파는 3대3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체력적으로도 하루 덜 휴식을 취해 이번 원정은 정말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데스의 연속 퇴장에도 다행히 리그 징계는 취소되면서 이번 경기 출장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번 원정이 빌라파크라는 것에 자신감을 보여야 합니다. 실제 메뉴는 빌라파크 원정 25경기를 치르며 무려 16승 8무 1패라는 비정상적인 강세를 보여 단 한 번의 패배만을 허용했고 이는 지난 시즌까지도 그 상성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나흐 체제에서 메뉴는 더 이상 정통의 강호라는 느낌이 없어지며 돈을 써서 영입한 선수들도 돈값을 못하는 등 결과를 보이지 못했고 심지어 지난 시즌 개막부터 지금까지 리그를 치르며 총 31경기에서 2골 이상의 실점을 허용했는데 이는 해당 기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어느 팀보다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비가 나름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공격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고 이전 맞대결도 클린시트는 찾기 힘든 만큼 이번 경기도 더 많은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압박이 잘 이뤄지며 중원 경쟁력은 최근까지도 보여지고 있고 가르나초와 레시포드의 활약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에는 준수한 활약 속 주중 체력 안배를 위한 교체 기용까지 있었기에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지르크지를 필두로 많은 득점을 통한 승점 획득을 노리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메뉴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적어도 메뉴는 빌라파크에서 정말 강했습니다. 최근 빌라 원정 25경기 16승 8무 1패의 압도적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빌라 상대 40번의 승리를 기록한 상대 전적은 역대 최고 기록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대성은 역사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번 시즌 빌라의 행보가 매서울 뿐 아니라 테나흐 체제에서 메뉴는 지난 시즌부터 무너지는 경기에 너무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르투갈 원정까지 다녀온 메뉴는 원정 피로도 뿐만 아니라 같은 주중 일정을 치렀어도 하루 더 짧은 휴식일까지 이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빌라에게 더블을 기록하며 우세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지금의 메뉴는 언오버에서도 보이듯 많은 득실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 더욱이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와킨스와 듀란이 함께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맨유가 다른 의미로 고민해봐야 하는 박스한 수비가 생기고 이번 경기는 빌라에게 승점 3점을 따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빌라의 체력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 모르겠으나 미넨의 공세를 막아낸 수비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빌라의 승리 내지는 1핸디무의 접근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과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먼저 브라이턴은 지난 리그에서 첼시 원정을 떠나 팔머의 악몽 속의 대참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반 해트트릭 허용과 함께 4골을 실점하는 처참한 조직력을 보이고 말았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올리며 강한 공격을 했던 것이 상대 전방 자원들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뒷문이 헐거워지며 결과는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렇다고 컨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미토마와 민테가 양측면에서 흔드는 공격은 속도를 살려 엔드라인 침투가 이루어져야 하고, 페드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 웰백의 유연한 플레이는 경쟁력이 분명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사항이라면 루터가 빨리 적응하며 리즈에서 보였던 메이킹 능력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인데, 페드로가 빠진 지금 최대한 경험치를 먹으며 합을 맞춰 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걱정은 수비 미드필더들을 포함해 센터라인입니다. 지난 시즌 밀러와 그로스가 맡아주던 체제가 이번 시즌 이적과 부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난 경기에서 발레바가 카메룬 국적 최연소 PL 득점자가 되는 축하받을 일도 있었으나, 정작 상대 공격을 억제하면서 공수에 넓게 움직여 조율을 해줘야 하는 위치의 역할 수행이 위버와 함께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때도 마찬가지로 이뤄져 최근 컵대회 포함 3경기 8실점의 부진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토트넘도 압박을 강하게 올리는 축구를 하다 보니 측면과 중앙까지 넓게 협력 수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들이 흔들린다면 또다시 실점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번 시즌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상 체력도 우세한 브라이턴은 승리를 원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나름 비상입니다. 그나마 최근 존슨이 5경기 연속 득점을 하며 5연승 기간 전부 기여를 하는 활약을 해주고는 있는데, 손흥민의 허벅지 부상이 생각 이상으로 커지며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A매치 소집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 뛸 컨디션은 아니라고 말을 했기에 결장을 유력히 봐야 하고, 해당 자리는 베르너나 다른 옵션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픈 찬스 창출 리그 2위에 손흥민이 없다는 것은 결과를 떠나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슈팅 총 45회를 기록하며 리그 1위의 수치를 보여주는 토트넘이다 보니 다른 위치에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상을 했을 수 있으며, 이에 다시 쿨루셉스키나 존슨의 활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손흥민이 빠진다면 우도기와 메디슨이 왼쪽에서 있다지만 오른쪽 빈도가 많아질 수 있고, 최근 득점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더벤의 오버래핑 속도와 피지컬이 2번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도 했기에 전방위에서 그 강점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일정을 포로와 로메로를 제외한 전원 로테이션을 돌려 체력 관리를 했다지만 피로도를 무시할 수 없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메뉴전 퇴장으로의 우세를 잡은 경기 외에는 득점에도 고전했다 보니 브라이턴의 점유 축구를 하는 특성까지 고려했을 때 꽤나 원하는 일방적 경기를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사실 주중 일정이 있었던 토트넘이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지만 피로도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변수가 가장 거슬립니다. 또한 손흥민의 결장이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A매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안 좋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공격적인 토트넘은 지난 브라이턴의 첼시전과 같이 쉴 틈 없이 공방이 오갈 수 있고, 결과를 누가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턴이 최근 실점이 아무리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홈에서는 무패의 기록을 이어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대들이 맨유를 제외하고는 리그 상위 경쟁을 할 만큼의 클럽들이 아니었다 보니 이번 경기는 정말 고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브라이턴의 지금 허리라인에서 미드필더들이 고전을 하고 있기에 토트넘의 공격은 오늘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그 특성한 딱 한 골로 모든 것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리그 경기에 무려 77%를 2.5골 이상이 나는 경기로 만든 토트넘이었고, 기준점 또한 3.5점인 가운데 그 최후의 한 골의 유무를 따지게 되는 매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 퇴장이 있던 메뉴전 외의 경기는 원정 득점이 어려웠고, 이번 경기는 일정 요소까지 고려해 3.5점 언더 혹은 1 핸디승이 차선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